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흥미로운 무기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나라 무기, 그리고 우리나라와 아주 밀접한 무기입니다. 자, 한국의 대출 상환용 장갑차냐, 최강의 화력 BMP-3, 러시아가 만든 BMP-3 보병 전투 장갑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신인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서방 세계를 완전히 경악하게 했던 BMP-1 장갑차의 등장입니다. 이게 이제 1960년대인데요. 자, 이겁니다. BMP-1. 이게 왜 경악했냐? 이때는 뭐 그 냉전시대 초반이니까 미국이나 소련이나 할 것 없이 그냥 저기 모여만 있으면 거기다 그냥 전술 핵폭탄, 핵포탄, 폭탄 이런 거 그냥 막 때려버리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소련이 생각하기에 저 미군이 모여 있고 나토군이 모여 있으면 한 300~400명 한 개 대대 정도 모여 있으면 거기다가 핵포탄 한 명 날려버리는 겁니다. 자, 날렸는데 날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때 이제 이미 방사능 오염 이런 거 이제 알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 지역을 점령하고 짓밟고 지나가면서 점령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핵 공격을 해버리니까 방사능 오염됐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도 적이 또 살아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서 공격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해가지고 이 BMP-1 장갑차는 여기 73mm 저하포예요. 포가 73mm입니다. 아주 얇게 생겼는데 저하포, 그러니까 유탄이에요. 73mm 저하포에다가 그리고 이 내부에 전부 다 납으로 다 둘러놨어요. 납으로. 방사능 들어오지 말라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납을 갖다가 이렇게 완전히 그냥 둘러놨으니까 그 속에 사람을 들어가서 거주하라고 했으니까 정말 끔찍한 일인데, 그때는 이 뭐 납이 발암 물질이다 이런 거 개념 없이 그냥 납으로 둘러서 방사능 못 들어오게 하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장갑차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기 모여 있으면 거기다 핵포탄 쏴버리고, 그래서 핵 오염되어 있으면 이거 타고 지나가고 짓밟고 적 살아있으면 또 쏘고 이제 이러려고 BMP-1을 만들었는데, 장갑차인데 서방 세계 사람들이 보니까 장갑차인데 73mm 주포가 붙어 있고 이거 뭐 탱크처럼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제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서방 세계들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보병 전투차를 만듭니다. 그 전에 이제 보병 수송 장갑차죠. 보병 수송 장갑차 K200, 과거 이제 미군의 M113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 BMP-1을 보고 서방, 미국 뭐 이런 데도 이제 보병 전투차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소련의 보병 전투 장갑차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후죽순 확산된 서방의 보병 전투차입니다. 자, 미국은 난 브래들리 만들었어. 그리고 서독은 난 마더 만들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 80년대 이렇게 들어와서 나는 스웨덴 난 CV90 만들었어. 영국은 난 워리어 만들었어.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80년대 되니까 이제는 모든 서방 선진국들이 보병 전투 장갑차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소련이 생각할 때 자신들만의 강점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BMP-1을 BMP-2로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여기에는 왜냐, 여기 이제 브래들리 보니까 뭐 25mm, 또 뭐 30mm, 40mm 막 이런 기관포들 붙여가지고 이 소련이 가지고 있던 BMP-1의 73mm 저하포보다 훨씬 더 강한 타격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도 저 포 구경 너무 굵은 거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강력한 타격력을 가진 이 보병 전투 장갑차를 다 때려 부술 수 있는 주포를 가진 장갑차 우리도 만들자 해가지고 이제 소련은 BMP-2를 만들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소련이 보니까 야, 이 BMP-2도 좀 불안한데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방 측의 IFB, 즉 보병 전투 장갑차 확산에 대응 카드가 필요해진 소련입니다. 그래서 소련 정부님이 쿠르간 마시자포드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역시 기갑 차량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소련 정부가 야, 요즘 미제놈들이랑 게르만 이 반동놈들이 브래들리다, 마더다 하면서 신형 장갑차 대량으로 깔고 있는 거 동무도 알지?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쿠르간 마시자포드가 예, 신형 보병 전투 장갑차 원하시군요, 동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련이 그래, 저 제국주의자 놈들 장갑차를 일격에 박살낼 수 있는 강력한 화력 그리고 기동력을 가진 장갑차 좀 만들어줘야겠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쿨감 마시자 포드가 저 근데 지금 쓰고 계신 BMP2 그것도 화력면에서는 탑 클래스인데요, 동지.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소련이 그거는 안 돼. 이번에 만드는 장갑차로 PT76 그 경전차 또 ASU 85 이것도 돌격포 이것도 다 교체할 거니까 경전차 정도의 화력으로 만들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쿨칸 마시자 포드가 알겠습니다, 동지. 경전차 정도의 화력을 가진 장갑차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뭐 수용소 안 가려면 또 만들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과거 소련에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리미리 만들어 놓았던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BMP3의 기술적 베이스가 됐던 게 바로 이 오비에트크 685라는 프로젝트명의 장갑차예요. 미리 시제품으로 만들어 놨던 거예요. 오비에크트. 이 오비에크트는 뭐 영어로 따지면 프로젝트 이런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685 이제 이런 걸 참조해서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왜? 경전차 정도의 이 공격력을 가진 것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적 전차하고도 상대해라. 이제 이거니까요. 그래서 오비에크트 685의 발전형입니다. BMP3의 시제 차량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건 또 이제 1982년도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소련 육군에게 딱 보여줬더니 소련 육군이 딱 보니까 야 임마 화력 강화하라니까 그냥 미사일만 달아놨잖아. 야 이 미사일은 네가 사줄 거야? 다시 만들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수용소 안 가려면 또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제 또 열심히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화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탄생한 양산형입니다. 이제 BMP3 1987년도에 BMP3가 완성됐어요. 이제 양산형이 만들어졌는데 바로 이겁니다. 전투 중량은 18.7톤, 엔진 출력은 500마력입니다. 최대 속도는 시속 72km, 그리고 수상 항해도 하는데 자력으로 수상 항해를 하는데 무려 시속 10km의 속도로 수상 항해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가 하면은 지금 우리 해병대가 쓰고 있는 그 AAV7 그 장갑차 있지 않습니까? 수륙 양용 장갑차. 그거보다 약간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해병대들이 수륙 양용 장갑차로 사용해도 되는 그런 정도의 수상 항해, 바다도 항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 BMP3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주 대단한 그런 능력이에요. 뭐 강을 항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바다까지도 항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장은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 주포가 100mm 저하포예요. 100mm. 근데 100mm이긴 하지만 이제 예전에 우리 한국 육군이 쓰던 전차 있죠. 그 M48A3K 이런 거 90mm 포 아닙니까? 그 90mm 포보다 구경이 더 큰 100mm인데 이거는 압력이 적은 저하포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적의 전차를 깬다든지 이럴 수는 없고 그냥 참호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적 보병 밀집 지역 이런 것들을 이제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이 저하포가 가지고 그 옆에 동축으로 이 포와 같은 축으로 여기에 파이프가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이제 30mm 기관포입니다. 이게 아주 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양쪽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양쪽에 7.62mm 기관총이 한정씩 이렇게 달려 있어요. 완전히 이건 뭐 화력 요새입니다. 100mm 포, 30mm 포, 7.6mm 기관총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탑승 병력은 조종하는 사람 그리고 전차장 해서 3명이고 그리고 이제 보병을 7명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이 뒷부분에 보병을 태울 수가 있어요. 장갑차니까. 자, 그래서 3세대 전차와도 맞짱이 가능한 강력한 화력인데 일단 이제 이게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우리 3기갑 여단에 강원도에 있는 3기갑 여단에 BMP3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BMP3가 100mm 주포를 발사하는 모습을 제가 사진을 찍은 건데요. 자, 이게 보면 100mm 저하포 가지고 사격하죠. 그리고 30mm 기관포가 있어요. 이 30mm 기관포는 무려 50mm를 관통할 수가 있습니다. 50mm를 관통할 수가 있으니까 적의 장갑차들, 그러니까 이제 브래들리라든지 뭐 대부분의 장갑차는 다 관통을 할 수가 있는 능력을 이 30mm 기관포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관통은 30mm 기관포로 하고 그리고 이제 적 밀집 지역에 대한 화력 지원 이런 건 이제 100mm 저하포로 하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포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포탑은. 그리고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이제 적 전차를 만나면 어떻게 하냐? 포 발사 대전차 미사일을 쏘아버리는 겁니다. 이 포에서 미사일을 쏘아버려요. AT-11이라고 하는 대전차 미사일을 쏘는데 이게 600mm를 관통합니다. 자, 여기 포를 쏘니까 여기 미사일이 날아가죠. 미사일이 날아가는 모습인데 바로 이겁니다.
이 미사일이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딱 날아가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인데 역시 우리 한국 육군의 3기갑 예단이에요. 그래서 이 600mm를 관통할 수 있는 AT-11 대전차 미사일을 포에서 쏠 수가 있기 때문에 적 전차를 만나도 먼저 발견하기만 하면 뭐 겁내지 않고 그냥 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 전차와도 맞짱이 가능하고 보병은 뭐 완전히 그냥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화력을 가지고 있는 그냥 뭐 화력 덕후예요. 화력 덕후. 그런데 화력은 이렇게 최강인데 탑승 보병의 거주성은 최악입니다. 이 문 열고 좀 나오는 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뭐 실제로 한번 봤는데 이 문이 얼마나 열악하게 생겼고 얼마나 황당한가 하면은 보병 전투차 그리고 장갑차라면은 당연히 뒤에다가 사람을 태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BMP-3는 엔진이 어디 있냐? 뒤에 있습니다. 아니 엔진이 뒤에 있는데 사람을 어디다 태웁니까? 엔진 위에 쪼그려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엔진 건너편에 조금 편하게 앉아있고 일부는 엔진 위에 쪼그려 앉아있고 이제 이런 식이고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부분이 바로 엔진입니다. 엔진을 지금 밟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로 부분은 완전히 그냥 요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을 위에서 열고 그리고 막 거의 기어 나오듯이 나와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문을 또 이 위에 문을 해치를 열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이 문을 또 이렇게 열고 그래서 문 두 개를 열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참 어렵게 나오는데 우리 K-21 장갑차나 K-200 장갑차나 이런 것들 보면 그냥 뭐 램프 딱 열리면 후락 뛰어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보병 전투차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한 그런 상황이었고 또 엔진이 뒤에 있는데 그 엔진 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탑승하다 보니까 쭈그리고 탑승을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덥죠. 얼마나 덥겠습니까? 엔진에서 열이 올라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에어컨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더운 나라에서는 사용하기 힘든 보병을 태우기 힘든 그런 전투장갑차다라고 저는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렇게 보병 전투차 즉 보병을 태우고 장갑차 용도로 사용하기보다는 그냥 화력 지원 경전차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타고 내리는 데는 정말 최악입니다. 화력은 그냥 끝내주는데요. 자, 그런데 이 거주성, 그 거주성만 빼면 의외로 최강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대박을 친 장갑차가 바로 BMP-3인데, 자, 수상주행 하면서 주포 쏘는 장갑차 봤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한번 보십시오. 수상주행 하면서 포를 쏴요. 그런데 이 포가 저하포니까 100mm 전차포를 만약에 진짜 아주 강력한 포구 초속의 100mm 전차포를 물 수상 주행하면서 쐈다면 그냥 그 압력에 의해서 반동에 의해서 장갑차 뒤집어져 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건 저하포니까 그냥 쏘는 겁니다. 퉁 하면 그냥 뒤로 차가 밀리지도 않아요. 압력이 별로 없는 저하포니까. 그래서 수상 주행을 하면서도 포를 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 BMP-3를 삽니다. 대표적으로 아제르바이잔이 100대를 샀고요. 키프러스가 40세대, 인도네시아가 54대, 이라크는 500대, 쿠웨이트는 118대, 리비아 14대, 모로코 60대, 러시아는 720대, 스리랑카 45대, 그리고 UAE 652대, 엄청나게 샀죠. 그리고 베네수엘라 130대, 대한민국이 70대를 샀어요. 이건 이제 불곰 사업이죠.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950대 도입을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인데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여튼 이런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70대를 샀어요. 자, 중부전선의 최강자로 군림 중인 대한민국 육군 3기갑 예단의 BMP-3 장갑차들이 쫙 줄을 지어서 오고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찍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이 소련에다가 차관 16억 달러를 빌려줬죠. 그런데 소련이 망했죠. 그래서 그 소련의 빚을 이어받은 게 러시아 아닙니까? 근데 러시아도 경제력이 없죠.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처음에 모라토리엄 선언했다가 나중에 이제 돈 갚아줄게 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러면은 무기로 사가라 해가지고 BMP-3 그리고 T-86 이런 거 완전히 소련이 쓰려고 만들었던 겁니다. 소련 육군이 쓰려고 만들었던 것인데 지금 뭐 소련 육군이고 뭐 다 망했으니까 그냥 창고에 있는 거 이거 가져가세요 해가지고 자기네들 쓰려고 만들었는데 가져온 겁니다. 왜? 보십시오. 1987년도에 개발이 완료됐어요. 그런데
1991년도에 소련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개발된 직후에 우리가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BMP-3를 한 개 대대분을 김대중 대통령 때 가져와서 육군이 써보니까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불곰 사업 2차 사업을 통해서 이거 한 개 대대분을 또 더 가져옵니다. 그래서 T-80 전차 한 개 대대, 그리고 BMP-3 장갑차 2개 대대 해서 3개 대대로 3기갑 여단을 완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3기갑 여단은 러시아제 무기로 완전히 그냥 완편되어 있는 그런, 물론 거기에 또 K1 전차하고 이제 일부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전차로 이루어진 그런 여단이, 기갑 여단이 우리 중부전선에 있습니다. 아마 이거 해서 북한 강원도 지역으로 확 치고 나갈 그런 아름다운 날도 제가 한번 기대해 봅니다. 여튼 거기에 지금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빚 갚느라고 돈이 없어가지고 이거 준 거예요. 자, 그리고는 아까 이제 보여드렸듯이 장갑차인데 사람이 타기가 힘드니까 거주성이 최악이죠. 그게 이제 결정적인 단점이고, 또 이렇게 화력이 좋은데 무게가 불과 18.7톤밖에 안 되니까 방어력이 약한 게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그래서 방어력을 강화시키고, 또 엔진이 뒤에 있으니까 당연히 거주성이 안 좋았죠. 그 엔진을 앞으로 옮겨서 뒷부분의 거주성을 아주 편안하게, 편안한 건 아니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사람이 탑승하고 내리기에 수월하게 개조를 합니다. 그리고 워낙 약한 방어력을 강하게 이 반응장갑이나 폭발 반응장갑 이런 것들 덕지덕지 이제 그 키트를 갖다 붙여가지고 방어력을 강화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한 것을 BMP-3M이라고 하는데, 이걸 지금 러시아가 판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아랍에미레이트가 650대 이상을 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버전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지금 950대 지금 이제 협상 중에 있는 거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역시 이 개량 버전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T-80 전차, 그리고 BMP-3 이 전투 장갑차, 이걸 이제 한 개 3개 대대 해서 이제 다 쓰고 있는데, 이게 유지 부품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이제 러시아하고 우리가 군수 지원을 주고받는 게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퇴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게 아까워가지고, 아니 이거 이렇게 퇴역할 것 같으면 그냥 백령도에 있는 해병대 주자, 해병대. 그럼 백령도에 이걸 딱 갖다 놓으면은 그 건너편에 있는 북한 놈들 얼마나 마음이 쫄겠냐. 백령도에 이거 한 개 대대, 연평도에 BMP-3 한 개 대대, 이게 바로 그냥 바다를 건너버리니까 뭐 어떤 다른 그 상륙함들이 도움 없이 이 BMP-3들이 100mm 포를 막 쏘면서 30대씩 바다를 쫙 건너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 놈들 입장에서 모골이 송연하겠죠. 그래서 백령도에 해병대에다가 한 개 대대 주고 연평도에 해병대에다가 또 한 개 대대 주자. 그냥 뭐하러 이걸 퇴역시키냐.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전시에 움직일 수 있든 없든 이게 백령도와 연평도에 한 개 대대씩 있다는 것만 해도 북한 놈들이 이거 바다 건너 상륙할까봐 그게 방어부대들 어마어마하게 더 증강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육군들 제발 자기네들만 생각하고 퇴역시키지 말고, 그럴 것 같으면 국방부 차원에서 합참 차원에서 다시 무기체계 조정해서 해병대 주자라고 제가 주장을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안 먹히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이런 아주 강력한 화력의 장갑차 BMP-3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이 BMP-3가 우리 해병대에서 서해에서 운영해가지고 북한을 벌벌 떨게 만드는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